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잖아요. 성지순례? 네, 성지순례. 근데 그거를 하면서 900명 이상이 죽고 또 이 열사병 때문에 110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네, 저도 봤어요. 한국도 지금 37, 8도를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도 작년에 여름이 되게 선선했는데 올해 확실히 더 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이상화예요. 말 그대로 진짜 요즘 날씨가 이상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사병이라든지 뭐 열사병 같이 온열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일사병은 알 것 같은데 열사병은 뭔가요? 열사병은 고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하게 열을 받았을 경우에 체내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온열 질환이에요. 40도 이상 고온의 열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되면 우리가 의식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손상이 되고 심지어는 중추신경계까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와, 40도요? 네. 몸의 온도가 38도만 넘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근데 40도면 진짜 엄청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사병에 걸리면 빠른 시간 안에 체온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얼음을 가지고 와서 막 몸에 대는 거 이런 건 좋지 않고요. 가벼운 바람으로 우리가 열을 발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열사병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열사병이 생기면 두통과 현기증이 생기다가 그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이게 의식이 흐려지면서 점점 눈이 안 보이게 되죠. 몸이 뜨겁거나 열감이 나타나서 피부가 붉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요. 그다음 호흡도 점점 더 가빠져요. 그러면은 열사병과 일사병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사병은 두통, 구토, 현기증이 나타나면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를 유지하고요. 이럴 때 내가 휴식을 한 1시간 정도 취하면요.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그게 아니에요. 열사병은 현기증과 구토 이외에도 맥박수가 빨라지고요. 체온이 40도가 넘고 호흡곤란, 그 다음에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열사병을 방치하면 사망이나 다발성 장기 손상과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40도 이하면 일사병, 40도 이상이면 열사병. 체온이. 그 온도 차이가 비교하기가 가장 쉽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사병 환자한테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열사병 환자들이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잖아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억지로 우리가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면요. 기도로 들어가서 지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 많은데 거기에 서 있지 말고 그늘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 3번째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 이 3가지가 중요하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덥다고 하면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음료 이런 것들 막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네네. 그럼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추워져. 그쵸, 막 면역력도 저하되고 막 안 생겼던 병들도 생기면서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레드비트로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거든요. 네. 되게 잘하고 계세요. 열사병에 취약한 군은요. 노인, 어린이,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심혈관 질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수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혈전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고혈압 환자한테는 혈관과 심장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 이 혈전을 깨끗하게 없애주고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게 이 레드비트예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특히 레드비트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다 없애주고요. 칼륨이 풍부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레드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과 질산염이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미국 USDA,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고 또 유로 연합에서도 인정한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으세요. 레드비트에는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비타민 C, 그다음에 칼슘과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피를 맑게 하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사병이 있을 때 이제 빈혈이 있으면 더 많이 어지럽겠죠. 그렇죠. 예. 레드비트는요, 엽산과 철분과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고 있었는데 빈혈 예방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좋네요. 그럼 비트 네. 많이 먹으면 정말 좋겠네요. 많이 드시기보다는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물 한 컵에 5g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많이 먹었을 때는요, 우리가 설사나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건 아니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사병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수분과 전해질인데요. 지금 여기 전해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그네슘 일렉트로라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해질은요, 심장에 전기 전류를 보내서 세포 내외의 체액 균형을 맞춰주고요, 근육이 수축되도록 신호를 보내줍니다. 전해질은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때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생겨요. 그래서 덥고 습한 환경이나 오랫동안 운동을 한 뒤에는요, 반드시 전해질하고 수분을 꼭 공급해 주셔야 돼요. 이 제품에는요, 마그네슘과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인체의 수분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요, 더운 여름철에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비타민 C 소모가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C도 가지고 왔습니다. 열사병에 기억하셔야 될 단어 3가지. 물, 그늘, 휴식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